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0월 24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1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2.77%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양증시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1,500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360억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900억, 기관 투자자가 2,300억을 매수를 했고요. 양증시가 오늘 장 중반에 크게 이제 하락으로 또 전환이 되었다가 마지막에 오후 들어서 이제 반등을 하더니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하루도 반등 없이 계속해서 떨어지던 그런 추세였는데요. 다행히 그 하락을 좀 이겨내는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아래 꼬리를 다는 그런 양봉이 하나 나와주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에 증시가 들어가 있고 이 아래 꼬리를 달았더라도 내일 당장 이 아래 꼬리를 메워준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라인을 조금 더 형성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이 형성을 하고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좀 나와 주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1선도 지금 이제 뚫고 내려가면서 전체적인 코스피 추세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웬만한 종목들이 전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증시에 대한 추세 전환이 우선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지금 이틀 정도 매수했지만 여전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빠져나오고 있고요. 잠깐 이제 반등을 하면서 들어오는 듯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2.7%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 가지고는 지금 뭐 크게 올랐다라고 볼 수도 없고요. 이제 뭐 10% 이상 올라가 줘도 증시 입장에서는 큰 반등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스닥이 지표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 추세가 나오기 전까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심해서는 안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반등했기 때문에 뭐 유럽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의 흐름도 다시 반전으로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하루하루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아직까지도 몇 주 뒤에 나올 수 있는 미국의 디폴트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들이 또 어떻게 극에 달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다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0.6% 수준, 그 다음에 유럽 증시가 0.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까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환 같은 경우는 1344원, 1350원 아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이제 크게 올라가던 추세가 좀 이제 꺾이면서 다시 조금 이제 눌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환율은 높은 방향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 조금 더 이 환율이 안정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환율이 급락하기에는 이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85달러까지 지금 뭐 유지를 하고 있고요. 천연가스가 다시 3.3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은 모습,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 점점 이제 이 상향 평준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인플레이션 지표, 다음 달 인플레이션 지표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행히 좀 떨어져가지고 4.8%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아까 4.7%대까지 떨어지는 듯 했는데요. 지금 이제 다시 반등을 해서 4.85%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이제 리뷰를 할 때는 5%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다시 꺾여서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국채 금리가 높은 상태에 있고 여기서 추가로 더 떨어질 수 있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불확실한 상황들이 좀 이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국채에 대한 가격이 반등이 되어야지만
네, 이런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장에 대한 평화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들이 해결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고 여전히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계속 이어서 롤러코스터 장이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은 산타랠리보다는 미국의 디폴트 이슈, 네, 그 다음에 그런 불확실성 해결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잡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뭐 크게 볼 거 없이 네,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리뷰로 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190원 상승해서 1.37% 상승했고요. 14,05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증시 흐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증시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증시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쭉 떨어진 것도 증시의 흐름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증시의 이 아랫꼬리 단 것과 동일하게 두산 에너빌리티도 아랫꼬리를 달았고요. 증시에 대한 반등이 나온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반등을 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14,000원을 회복을 했지만 14,000원을 회복했다 해서 뭐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증시가 다시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수 있는 이 주가이고 증시가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주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가격대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볼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27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 여전히 이제 적은 거래량이기 때문에 큰 움직임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도 없었고 지금 이제 거래량이 작은 상태에서 증시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소식들이 좀 나와 주어야지 반등이 좀 크게 나오거나 혹은 뭐 이 움직임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고 증시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봉도 이제 뭐 거의 쌍바닥 찍는 형식으로 60 월봉선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하락에 이제 증시가 반등을 하기 시작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서서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69,000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74,00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도 뭐 어제와 동일하게 큰 움직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줄곧 매도만 이어보던 기관 투자자가 어제 잠깐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도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되었고 외국인 투자자도 일단은 뭐 연속적으로 조금씩 매수를 해주고 있긴 합니다. 실제 여기 표기된 것보다 많은 매수량을 지금 최근에 진행을 해주면서 이 지분을 조금씩 높여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본격적인 큰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투자 25,000주 매도, 보험이 9,000주 매도, 연기금 투자자가 77,000주를 매도하면서 또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투신과 사원펀드는 뭐 매도를 좀 끝내고 이틀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지금 이제 3일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바짝 매도가 쏟아졌고요. 네, 17일, 16일, 13일 이렇게 계속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매도세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증시 하락이 멈추는지 그리고 이 연기금 투자자에 대한 매도가 언제 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전에 매수를 또 추가로 했던 물량을 그대로 뱉어내가지고 또 이렇게 지분을 줄였기 때문에 또 한 6.5% 정도까지 지분을 낮춰놓은 상태인데요. 아마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내놓을 수 있는 단기 물량은 어느 정도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이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최근에 뭐 큰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죠. 그래서 크게 이제 늘어나지 않고 크게 줄어들지도 않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줄어들었던 것이 16일 정도 이렇게 줄었다가 지금 이제 17일, 18일, 19, 20일 해가지고 거의 동일하게 이 공매도 잔고가 유지되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20일은 1217만 주 정도로 잔고가 있었고요. 10월 23일, 10월 24일은 뭐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제 공매도 1 거래량을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33만 주가 거래되면서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는 10% 이상의 한 1% 정도의 공매도 거래가 있었고요.
아직까지도 공매도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매도 1거래를 이렇게 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매도를 지금 크게 늘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또 저 공매도 잔고들이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때까지의 이 흐름을 보았을 때는 이제는 공매도 잔고가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차 잔고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지금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상환이 94만 주 진행이 되었고요. 대차 잔고가 2,795만 주까지 또 줄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높아졌던 대차 잔고가 서서히 다시 조금씩 상환이 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10월 18일부터 해가지고 조금 그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지, 그리고 아직 공매도 잔고가 확실하게 많이 상환이 되지 않았는데 그 공매도 잔고가 상환이 되기 시작하는지 좀 그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종목 상세 같은 경우는 외국인 추정 물량이 7만 9천 주 플러스에서 7만 4천 주 플러스로 이렇게 조금 이제 감소를 했고요. 전일은 15만 주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전일은 더 많은 물량이 이제 매수가 되었었고, 결국에는 12.75%까지 외국인 투자자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율이 점점 늘어나면서 계속 채워 나갈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공매도 잔고를 줄이면서 상환을 하면서 좀 이제 곡간을 채워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증시 분위기가 애매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 특히 이 모간서울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지금 오늘도 그렇고 이 모간서울이 아직까지도 매도에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와 반대로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계속 매수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릴린치와 이 골드만삭스가 최근에는 매수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 JP모간 그다음에 이 연기금 투자자를 비롯한 그런 움직임들이 매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달이면 또 MSCI 리밸런싱이 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가 물량을 모으고 또 모간서울로 또 교환을 하면서 그 교환 시에 또 이제 공매도 잔고를 대량으로 또 상환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1월 달에 이 MSCI는 반기 리밸런싱이기 때문에 규모가 좀 크다라는 점을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하시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기술적인 부분들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뭐 특별하게 전해드릴 소식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한 가지 소식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형 원전 허가 없이 수출을 못한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 항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법원에다가 연방 법원에다가 한수원의 수출을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미국 연방 법원에서는 이 소송에 대한 자격이 민간 기업이 아니라 국가에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문제이지 민간 기업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소송을 각하시켜 버렸고요.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의 자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법원이 판결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런 이제 자격에 대한 문제를 빼버렸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안에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미국 연방 법원이 어떻게 이제 판결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지금 이제 국제 중재를 하고 있는데 국제 중재에 대해서 웨스팅하우스가 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워낙 강경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좀 이제 난처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결국에는 이제 1400메가와트라는 것은 웨스팅하우스에서 생산할 수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막는다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시장을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이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법원 입장에서도 정부 차원의 의지를 반영을 한다면 마냥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또 저의 예상으로는 이제 기술적인 그런 인정 부분도 있겠지만 수출에 대한 제한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에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
로열티를 받거나 그런 기술료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적절하게 이제 합의를 하는 선에서 끝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산업부 장관이 어떻게 이제 그런 일들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소송을 계속 질질 끌면서 항소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좀 불리하도록 계속 몰아가려는 그런 의도가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말로 가서 이제 내년 상반기면 또 체코 원전에 대한 이 최종 입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이제 해결에 대한 소식들이 좀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이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고요. 뭐 추가적인 이 플랜트 관련 소식들은 오늘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우디 쪽에 가서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관련한 소식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따로 다루지는 않았고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사우디 쪽의 대규모 LNG 발전소 건립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이 10월 말 빠르면 이제 10월 말에 소식이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그 관련한 소식들이 좀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전 컨소시엄이죠. EPC는 이제 두산이 시공을 맡고 그 이제 사업권은 한전이 이제 가지는 그 두 기업이 이제 합작해서 들어가는 그런 LNG 발전 사업인데요. 최대 이제 5조 규모 원의 사업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식들이 분명히 들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네, 주가 움직임은 단지 증시에 대한 반등 때문에 같이 올라간 것이고요. 오늘도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는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내리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네, 그런 이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움직임을 깨기 위해서는 확실한 좀 소식, 불확실성을 해결시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와야 한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